금리 올린 지 거의 1년 다 돼가죠. 이제 11개월째이고, 금리 올리는 동안에 이제 변동금리에서 금리 변동이 일어난 사람들, 갱신하던 사람들은 금리 인상의 여파를 제대로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빅스텝 받았으니까 8월부터 금리 인상의 여파를 맡는 사람들은 굉장히 달라질 거다. 왜냐면 1년치 오른 걸 다 맞게 되죠. 1년치 오른 걸 다 맞으면은 지금 2.25%예요. 어디서? 0.5에서 1.75%포인트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니까 처음에야 무리하게 영끌했던 사람들, 그 영끌 지역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거죠. 왜? 밑에서는 안 팔리죠. 강남 가격을 코로나 이후 그렇게 올릴 수 있었던 이유요? 다른 데로 올려서 풍선 효과라고 사게 만들어서 팔고, 그걸 가지고 강남 쪽에 더 비싼 가격으로, 왜냐면 대출은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주요 수요층이 되었죠. 현금 부자가 아니라 다주택 처분자들, 그 사람들이 안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파는 강남까지 갈 수밖에 없고, 강남 집값은 안 떨어져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보면 어때요? 지금 수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강남 불패 집값까지 하락장에 합류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안 팔리니까 집 사달라고 아우성이죠. 자, 아주 좋은 기사가 떴습니다. 집값 깎아준다. 14억 빌려주겠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구 청담동에 32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글쓴이가 30억으로 가격을 내리고 매수자에게 14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왜 그렇게 해주느냐? 청담동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어서 주택을 취득하면 2년간 의무 거주를 해야 되는데, 보통 다른 지역이었다.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었다 라고 하면은 주전세로 14억 살아주겠다. 네가 16억만 가지고 와라. 요건데 이게 안 되죠. 왜? 의무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세가 한 14억 정도 하니까 내가 14억을 빌려줄게. 2년 후에 전세입자 넣으세요. 그러면 지금 사실 수 있죠. 강남 불패인데 내가 정말 급한 돈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두 가지죠. 첫 번째 뭐예요? 32억인데 30억으로 깎아주는 금매. 그 다음에 여기서 주전세를 하는데, 주전세보다 더 심각하죠. 이래놓고서 본인은 이제 또 전세금 들고서 어디 전세 가야 돼요. 그만큼 하락장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강남은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게 오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인간은 버들싹 따가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시장에 거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왜 거래 왜곡이에요? 이게 시장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를 했나요? 왜곡이 아니에요. 하락장이지 왜 왜곡이에요? 상승장도 왜곡이에요? 그러면 금리 인하 등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폭등을 했다. 거래 왜곡 아니에요? 영끌들 막 끌어들여가지고 거래 왜곡된 거 아니에요? 왜 올라갈 때는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떨어지면 거래 왜곡이라고 하냐? 저거야말로 진짜 사람들이 인식 왜곡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하고 급매물 나오고요. 그래도 빨리 팔려고 갖은 수를 쓰고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어디까지 올라왔다? 지금 강남구 청담동까지. 내 집 좀 제발 사주세요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금매가에 5천 더 빼달라. 강남에서 파는 사람들 안 팔면 모를까 그 가격은 못 팔겠다 엄포를 놓고 있는데, 매수자들은 살 사람 없는데 더 낮춰달라. 5천 더 안 빼주면 안 사요. 못 팔겠으면 말아라. 12월 되면 종부세 시즌 오는데, 뭐 6월에 책정된 종부세가 12월에 발급이 될 텐데, 뭐 낼 돈은 있나 몰라요. 앞으로 계속 버텨보면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건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15억 이상은 어차피 안 빌려줬으니까 문제가 없다? 15억 이상은 이제 뭘 주의해야 돼요?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나는 괜찮다. 나는 현금 부자라서 내 돈 주고 샀는데, 본인은 괜찮겠죠. 다 그래요? 100명 중에 2명만 안 돼도, 2명이 뭐예요? 1000명 중에 5명만 안 돼도 안 된다. 한 1000세대짜리 단지가 있어요? 호가가 10억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한 5개의 거래가 8억으로 거래가 됐어요. 그럼 여기 10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1000세대 중에서 5개만 거래됐는데 올라갈 때도 똑같았어요. 1000세대 중에서 8억짜리가 갑자기 8억 5천, 9억, 9억 5천, 10억 이렇게 5개만 거래했는데 10억이 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떨어질 때도. 그러니까 막 돈 엄청 벌었다 하고 있는데, 이 장세에서 영끌하는 사람들한테 팔고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 번 거고, 진짜로 실질적으로 우리 방송하고 난 뒤에 돈 벌어가지고 내가 미실현 이익이 아니라 실현 이익으로 만든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냥 올라갔으니까 사고 이때라도 내 집 마련 했으니까 다행이다 하고 마음의 위안만 얻은 거지. 특히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거의 못 그랬죠. 우리는 어차피 투자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송이 아니니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내 집 마련을 지금 이 가격에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내 집 마련에서 시세차익 올린 사람 누가 있을까? 2년 뒤에 양도세 비과세면은, 방송 2019년에 했으니까 2021년은 됐어야 팔았어야 되는데 2021년에 보면 하반기부터 거래량 뚝뚝 떨어졌죠. DSR 걸리면서. 얼마나 됐겠냐.
네 말 듣고 벼락거지 됐고 무주택자들 뭐 힐링 방송이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니들이 안 팔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니들이 지금 힐링 방송 무조건 그래도 올라갑니다 하는 거나 듣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 기사에 또 한 가지 볼게요. 뭐라 그래요? 직거래 전문 카페에 접속해보니 하루 동안 수십 건의 매물이 올라오고 있었다. 직거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건 뭐예요?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더 다양한 매수 희망자에게 매물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그것도 그건데 또 한 가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중개소에 올린다. 중개소에 올리면요 32억짜리를 30억에 깎아주고 14억에 대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14억 이것도 뭐 무이자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요 중개소에는 어느 정도까지만 광고가 되느냐? 매물이 30억 요 정도까지밖에 광고가 안 되죠. 근데 카페에 올리면 어떻게 돼요? 14억까지 지원해 주겠습니다. 뭐 더 어떻게 혜택 주겠습니다. 이런 거를 더 상세하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직거래가 늘어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냥 다 저기 가격을 왜곡하기 위해서 증여를 위해서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따위로 떠들었죠. 직거래 82%가 하락거래였고 그래서 보면요 요 정도 많이 쳐줘봤자 여기까지 이 정도 직거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얘네는 문제가 없다. 82%가 하락거래였다. 7월 거래량 볼까요? 서울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 취소 2개 그 다음에 최초 거래 8개 신고가 14개 하락가 55개 그래서 이렇게 다 합쳤을 때 70%죠. 그런데 요거는 뭐 어차피 제외하고 요 부분만 계산을 해서 하락 비중이 얼마나 나오느냐 80%는 하락거래였다 이미. 근데 무슨 82%가 하락거래니까 하락거래는 다 문제다 아니에요. 요거예요. 요거 직거래 그대로 하고 있는 거. 부동산에 놔도 안 팔리니까. 그리고 부동산에 놓으면은 내 거보다 좋은 매물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거보다 안 좋더라도 중개사한테 더 해주기로 한 매물을 우선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런데 직거래를 하면은 내 집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까지 해주겠다. 그럼 집주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더 믿음이 가죠. 중개인이 좀 더 깎아줄게요 이런 거보다 집주인이 내가 직접 깎아주겠다고 여기까지 깎아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직거래해서 복비 아끼고 그러니까 직거래가 늘어났는데 가격 왜곡하고 증여 거래이기 때문에 직거래는 믿으면 안 되고 이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직거래가 지금은 정상적인 거래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상승장이다 이런 이야기들 막 작년 말까지도 했죠. 뭐라 그래요? 매수 심리가 위축된 거지만 실제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사라진 건 아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집을 사려는 사람은 있다. 갑자기 좀비 사태가 일어나서 나는 전설이다. 그것처럼 사람들 다 없어져요. 막 사람들이 다 죽어요. 좀비 영화처럼. 그래서 나만 도는 게 집이고 살 사람은 없어요. 이런 경우 아니면 집을 살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집을 살 사람이 당연히 나오죠.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장이고 그랬어요? 주택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택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매물이 쌓이고 있는 건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지금도 이런 기사 나오고 있어요. 7월 13일 무주택자들 고민 깊어지는 이유. 무주택자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어요. 돈이 없는데. 집값은 너무 올라가서 근데 DSR 걸려서 돈을 못 빌리는데 가뜩이나 빌려놓으면은 이자 계속 올라가가지고 DSR 초과돼서 돈도 더 못 빌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사고 있는 건데 무슨 고민이에요 고민을.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너도 고민 좀 해봐라. 자꾸 이거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보면 지금도 얼마 안 떨어졌다. 그런데 지표보다 하락폭이 더 클 수도. 지금 보면은 실거래가 등 지수 반영이 현저히 느리기 때문에 하락폭이 작게 느껴진다. 거래량이 적고 그래서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서울 집값이 지수상으로 얼마나 떨어졌냐? 10%도 안 떨어졌다. 9.8% 정도 떨어졌어요. 10%도 안 떨어졌다. 그런데요. 실제 집값은 어떻게 되죠? 4, 50%씩 빠졌죠. 물론 거품 안 낀 지역들 말고 거품 낀 지역들은 버블세븐 이런 지역들 4, 50%씩 빠졌다. 그런데 지수 반영이 현저히 느린 것도 문제고 플러스 거래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수가 굉장히 조금 떨어져 보일 뿐인 거다. 그래서 지금도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는데 매매 가격 지수 보면은 1% 떨어졌다는 지역 한 군데도 없죠. 0. 몇 %. 주별로 뽑아보면 0.1%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거죠. 보통 0.01, 0.02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지수를 100% 믿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그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것도 한 달 전 상황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락장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 보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영끌 시대 지나갔다. 청약, 경매, 급매물. 말씀드릴게요. 청약 이거 지금 하실 필요 없어요. 그나마 굳이 해야 된다면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왜냐면은 그거는 취소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왜? 청약 시장에 지금 분양가 계속 올라간다고 징징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원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원자재 가격 반영해봐도 많아야 1% 안팎이다. 그렇게까지 생각보다 재료비 비중이 크지가 않다. 그러면 신경 써야 될 거는 이제 인건비 올라가는 거랑 토지비. 인건비보다도 토지비. 그러니까 택지비만 꺾이면 끝이에요. 근데 집값이 올라가는데 아파트는 가치는 그대로죠.
내 집이 갑자기 집값이 올라갔는데 아파트 건물 가치가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집값이 뭘로 올라가냐? 택지비. 그러니까 지금 거품은 어디에 껴있다? 택지에. 그런데 그 택지를 반영을 해서 깜깜이로 원가 공개도 안 하고 분양하면서 짓는 것도 개판이죠. 그래서 요즘에 지은 거 보면 막 개판 소리 많이 나오잖아요. 집값 떨어지는 시기가 오니까 이제는 항의를 들어가는 거죠. 아, 집값 떨어지는 시기에 분양 들어와서 승질나 죽겠는데 집이 이 모양이야. 근데 집값 올라가는 시기라면 팔고 빠져야 되니까 쉬쉬하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막 이야기들 터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청약받으면 안 된다. 서울에 지금 미분양이 2배로 늘어났는데 그마저도 지금 미분양 건설사가 직접 공지를 해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분양은 더 많고요. 그래서 할인 분양 벌써 2군데째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데 청약을 들어가야 된다? 개소리죠. 경매 말할 것도 없다. 경매는 진짜 가격 싼 거 아니면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근데 진짜 가격 싼 거는 유치권이나 이런 것들 권리 분석 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는 대부분 뭔가 있다. 그다음에 급매물. 지금 급매물 자체에도 거품이 엄청 많이 껴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주목하라고 하는 이유 뭐예요? 요거라도 사서 살려라. 지금 시장을 하한선을 만들어 달라. 이 이야기 하는 거죠. 왜? 여기서 이야기 하니까. 많이 떨어져서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분양시장도 개박살이 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자들도 몸살인다. 부자들이 왜 사요? 진짜로 부자들이 오히려 돈 빌리는 사람보다 금리에 더 민감하다. 황금성이 떨어지는 게 답이 나오는데, 딱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자들만 안 사요? 영끌도 안 사죠? 부자도 안 사죠? 초금매도 안 팔리고. 동작구 어떤 동네예요? 강남 사구에서 강동 빼고 우리 넘어라 할 정도로 자신감 넘치던 동네였는데, 동쪽엔 서초, 남쪽엔 과천.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주요국에서 하락장 징후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미국에서 지금 계약이 취소된 거래 6만 건. 전체 주택 계약에서 15%가량이 생각해보니까 안 하겠다.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캐나다 지금 고점 대비 12.4% 하락했고요. 문제는 이번에 울트라 빅 스텝 들어갔습니다. 캐나다는 더 심각하다는 거죠. 뉴질랜드 말할 것도 없죠. 스웨덴 이거 지금 다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되겠느냐. 결론 지금 누가 쫄리냐? 가장 쫄린 사람들은 고점에서 샀던 사람들이에요. 다주택이면 다주택일수록 더욱 쫄리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갖은 파격 조건들이 나오고 있더라. 돈도 빌려줘, 가격도 깎아줘, 직거래 해가지고 중개비도 아껴줘. 근데 이런 조건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저 조건에 사야 된다? 아니죠. 지금 저 조건으로 사달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이 현명하고 빠르게 손절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손절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팔아주세요 제발 할 때는 좀 팔아주지, 좀 싸게 좀. 그러니까 계속 욕심이 과하다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난 거죠. 저들이 제발 사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저 비싼 가격에 받아줄 필요가 있나요? 이 부분 보시면은 정상화 될 때까지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 될 것이고 잘 기다리시면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